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자 작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 중에서도 으뜸이다. 감사에 대한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이든 그리고 삶을 이야기하는 어떤 단체에서든 누구나 말하는 좋은 미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 18일 월요일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483만 1000명, 사망자는 31만 8000명이고요. 미국은 확진자가 154만 3000명, 사망자가 9만 1000명입니다. 벌써 미국이 150만 명이 넘었고요. 확진자가 사망자가 9만 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9만 명. 어제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19,000명 있었고요. 사망이 865명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증가폭이 다소 완화된 소식이 있어서 참 반가운 내용인데 이렇게 증가폭이 점점 완화되어서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은 확진자가 36만 명, 사망자 2만 8천 명. 캘리포니아는 사망자 8만 314명, 사망자는 3,024명. LA 카운티는 확진자 3만 8천 명, 사망자 1,821명이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확진자가 4,376명, 사망자는 86명입니다. 자가격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경제 재개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빨리 이로부터 해방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LA 다운타운에서는 폭발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폭발이 16일 저녁 6시 30분 리틀 도쿄 인근 마리화나 농축액 제조공장 단층 건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진화하던 소방관 12명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 중인데요. LA 경찰국, LAPD 에서는 얘기하기를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된 건 아니지만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 수사가 몇 주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방국과는 별도로 LAPD 범죄수사국에서 빌딩 주변의 증거물을 수집하는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과장 광고로 인해서 한인 업체가 기소된 일이 있었네요. LA시 검찰은 15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건강제품을 판매해온 LA 한인타운 내 모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그동안 이 업체는 LA 지역에서 코로나19 문구를 내세워 건강제품 면역력 패키지 등을 판매해왔다고 합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해당 업체가 판매한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FDA 혹은 관련 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당 제품의 추가 판매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또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배상과 함께 민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 시 검찰이 한국어로 된 광고 문구까지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시정부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예방이라든지 이런 조치에 굉장히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과장 또는 허위 광고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는 민사 또는 행정소송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요. 이번에 검찰이 한인업체의 광고 문구까지 조사한 것은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공공보건 문제에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한인업체들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업체나 업소들 우리 주변에서도 과장 혹은 허위 광고들 참 많이 접하죠.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시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제재하고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소비자들도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이것들이 사실인지 검증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업체에서도 물론 판매하는 것이 뭐 우선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고 조심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 정부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된 것까지 조사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업체들에서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가 손잡이나 키보드 등 물체 표면에서 며칠간 생존하기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표면을 만졌다고 해서 감염되는지 이것들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DPA, AFP 통신 등이 WHO는 코로나19가 물체 면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마스크 표면에서는 7일, 최대 7일을 생존하고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에서는 4일, 그리고 유리에서는 이틀, 섬유와 목재에서는 하루 정도 생존한다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WHO에서는 이 결과는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여러분이 주의를 감안해서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요거는 이제 실험 결과일 뿐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역시 다른 바이러스처럼 표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탁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만 사람들한테 살포하거나 그 소독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 대량으로 뿌리거나 살포하는 거 이런 거는 금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O는 독성 화학 물질이 인체에 닿았을 때 그리고 눈이나 피부를 자극해서 또는 흡입기관을 통해서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고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소독하고 주변을 소독하고 조심하는 건 좋지만 사람한테 뿌리거나 몸에 붙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해서 일부 보험료의 3개월치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15일 보험사들한테 보험료 추가 환불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3월 18일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최소한 2달 이상 혹은 부분 또는 전체의 보험료를 환불해라 하고 명령한 바 있는데 지금 이동 제한령이 길어지면서 5월 것도 환불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과 4월 2달뿐만 아니라 이번 5월까지도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고객들한테 환불해라 이렇게 명령한 건데요.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이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같은 위험 요소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100%는 아닐지라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꼭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명령 연장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라고 말하죠. 워커맨이라고 말하죠. 비즈니스 책임보험, 다중보장보험, 의료 과실보험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8월 11일까지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크레딧이라는 말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이제 감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할인이나 삭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나 비즈니스 고객한테 3개월치의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각 보험사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 그리고 또 해당되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서류 미비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선착순으로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서둘러 주세요. 1인당 $500, 가구당 최대 $1,000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요.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그러면서 케어스 법안으로 현금 지급 받거나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류 미비자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국은 이 혜택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지역 내 12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고 현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혹은 이민자 인권보호연합 LA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할 수 있고요. 혜택은 선착순이고, 또 하나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는 한국어 신청도 제공한다고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접수에 관련된 내용들, 연락처들은 제가 밑에 설명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소식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한 푼이라도 외부 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 학비 지원하면 좋잖아요. 예. 이번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먼저 주미 한국대사관이 운영하는 재미 한인 장학기금이 2020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올해 미국에서 46명 장학생, 그리고 캐나다에서 6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장학생은 특별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으로 구분됩니다. 특별장학생은 미국 대통령 장학생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500의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장학생은 $1,0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류는 추천서, 에세이, 학업 성적표, 이력서, 한국어 시험 성적 등인데요. 대사관은 6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 혹은 그 모집 요강은 미국 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연락처 등등은 제가 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장학생 모집 소식인데요.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인 경운회 산하 경기재단은 2020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경기여고 동문이거나 동문 자녀 혹은 동문 손자녀, 그리고 이외에 일반 한인 학생들입니다. 경기여고 동문 중에 F1 비자로 유학 온 경우도 가능하고요. 일반 장학생은 부모가 현재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고 2년제 정규대학 이상, 그러니까 4년제 대학도 가능하죠.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재단 정희림 이사장은 단순히 장학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커뮤니티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도 모범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장학생 70%가 넘는 학생이 경기여고와는 무관하게 선발되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여고 동문이 아닌 사람이 70% 이상
이제 선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은 매년 20명이고요. 1인당 1,500달러를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에세이, 성적표이고요. 추천서 한 통은 보너스 점수로 이제 추가된다고 합니다. 신청 서류는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직 여유는 있죠.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정보들 제가 밑에 소개란에 넣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입니다. LA는 최고 72도, 최저 55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최고 70도, 최저 56도, 여전히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동부 뉴욕은 최고 71도, 최저 53도, 약간 흐린 날씨고요. 내일은 최고 67도, 최저 48도로 약간 흐리고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한 마음을 품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